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세계가 물, 불, 공기, 그다음에 흙,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광고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인데, 그 수많은 광고들이 매번 만들어질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광고 역할도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는 디지털 시대의 광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20세기 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4년 봄에 미국 미시간주의 하일랜드 파크에서 포드 자동차가 하루에 1000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불과 2년 전에는 하루에 2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1000대가 됐다는 것은 500배의 생산이 이제 증가됐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대량 생산의 시대로 돌입되면서 저는 그것을 영국에서 있었던 19세기 산업혁명에 이어서 제2의 20세기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은 물건만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소비자가 되어야 될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때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서 대량 소비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도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분업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저렇게 부속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유명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포드가 포디즘이라는 용어로 경제학 용어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20세기 경제학의 역사는 거칠게 분류한다면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소비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9 to 5의 근로 조건이 생성이 되었고,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현대적 의미의 광고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적 의미의 광고는 무엇이냐? 저 카피를 보시면 하루에도 남들이 당신의 손톱을 몇 번이나 쳐다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손톱을 볼 때마다 당신의 손톱으로 남들의 시선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어떤 미국의 미용용품 회사의 광고인데, 저게 1920년대에 이미 쓰여진 카피예요. 굉장하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죠. 근데 저 카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혹시나 내 손에 남이 보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일종의 죄의식 같은 걸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20세기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아파트 광고에서 이제 저런 툴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당신이 사는 집이 바로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신이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광고를 한번 보시죠. Good morning and welcome to BBD Morning News. I'm Kate Jones. The first item in the news this morning is about 자이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이를 사랑합니다. 앞선 생활로의 초대. 자이. 네, 저는 저렇게 천구가 높은 아파트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광고를 보면은 내가 저런 수준에 도달돼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류의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의식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이미 1920년대 산업심리학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자의식이겠죠. 20년대 미국 산업심리학계에서 얘기했던 자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들과 견주어서 더 멋진 것과 견주어서 더 멋진 것과 견주어서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욕구 대신에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저게 적합한 한글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제 needs와 desire라고 표현을 했는데, needs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먹기 위해서는 쌀이 있어야 되고 입기 위해서는 옷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기본 필수품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들의 어떤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늘상 되어든 얘기고, 또 진보학자들을 통해서 사회학 쪽에서 광고가 좀 비판을 받고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광고들의 이제 목적은 사람들과 하여금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서 그 결핍을
물건, 제품을 구입해서 해소하라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뭐 그렇게 느낄 법합니다. 요즘 TV 광고 보면 뭐 현빈, 원빈, 빈빈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두 사람보다 얼굴도 크고 배도 나왔고 다리도 짧아요. 되고 싶죠. 열망에 가서 닿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을 조준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트래디셔널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의 기본적인 이제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고의 고전적 정의, 고전적 정의라는 것을 얘기를 해본다면 물건을 팔지 못하면 광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의 세일즈 메시지가 이것을 사용하라. 그럼 당신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런 폼나는 생활을 누리고 싶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판촉물이라고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품을 많이 팔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광고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구매를 활발히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뭐겠습니까? 할인해서 뭐 판다든가,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뭐 자동차를 사게 한다든가, 또는 뭐 슈퍼에 갔을 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든가,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광고라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고전적임의 광고에서는 광고가 그 모든 역할을 떠맡아서 해야 된다. 네가 판촉물로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는 역할을 부여를 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의 광고 형태이고, 그것이 광고의 역할, 판촉물로서 이제 광고의 역할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디지털 시대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똑같은 자동차 사진인데 올 7월에 굉장한 서울에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 관련 영상들은 일반 유저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자발적으로 방송국에 보낸 것이 500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치 통계입니다. 엄청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지금까지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신하는 쪽과,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술과 그것을 여러 군데로 퍼뜨릴 만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흔히 뭐 UCC 또는 UGC라고 말하지만은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 그냥 수동적으로 발신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액션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저 참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라는 것을 한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잘 정의를 하셨는데, 그것의 베이스에는, 기저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웨시 교수는 이전에 MTV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에 유튜브 제너레이션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MTV 제너레이션은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기주의고 남에게 무관심하고, 그런 반면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와 친숙해진, 새로운 소셜미디어와 친숙해진 세대들은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나누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하고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뭐 비근한 여루가 트위터에서 보면은 뭐 어떤 뭐 혈액이 부족해 누가 다쳤어요. 그럼 굉장히 리트윗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숨어서 어떤 나쁜 글을 올리고 남을 음해하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쉐어링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이처럼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쉐어링하고 케어링하고. 그래서 요즘에 광고 활동에서 진정성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광고하고 있네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 광고하고 있네라는 것이 여러분 뉘앙스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뻥치고 있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스바겐에서 했던 그 펀시올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광고 문법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좋은 차를 준비를 했으니 이산화탄소를 줄이니까 이 차를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텐데, TV 광고라면은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그렇죠? 걸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재밌게 만들면은 그런 환경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저렇게 계단을 건반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저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저게 회자가 되면서 펀티오리라고 하는 복스바겐의 환경 에너지 정책을 정말로 자발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삼성 카메라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것은 저는 토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 식빵 위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것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매 식빵 하나하나를 삼성 카메라로 촬영을 해갖고 식빵 애니메이션, 토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그 스스로 굉장히 어떤 구전을 일으키면서 저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했던 것이죠. 기존의 카메라가 했던 광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디지털 기술이 확실히 이제 접목이 됐는데, 저것을 또 유저들이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썼습니다. Facebook users to make toast profile images of themselves. 자, 그래서 자기 사진을 저기다 넣으면은 좀 전에 보셨던 토스트 애니메이션처럼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본 것인데, 저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제 올릴 수 있는 제 프로필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를 했고요. 이런 얘는 한없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좀 재밌고 좀 의미 있다는 것만 제가 뽑아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묶어서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키워드를 얘기를 해보라면 저는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make it social 할 것인가라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바이럴이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바이럴이라는 것은 우리가 트래디셔널 미디어를 활용할 때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구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이제 광고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는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놀이터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보셨던 모든 광고들은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너무나 재밌어서 그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구전을 시켜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의 광고들이 판촉물이었다면 이것은 브랜딩이다. 브랜드를 관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관리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그들 스스로를 잘 관리해 가듯이 하나의 굉장히 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가듯이 그런 브랜드를 관리하는 브랜딩이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디지털 기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 특히 디지털 시대의 광고의 역할입니다. 그 핵심에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다는 그런 좋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